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입으로 강원도 역시 각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내 대학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원규 강원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또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였는데요. 포럼 후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각국 정부 그리고 경제계 그리고 대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후 이제 크라우스 슈밥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지능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 사회의 출현을 얘기하는데요. 네. 거의 모든 현실 세계의 사물은 지능을 갖춘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진화하고 이들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제품 생산 및 서비스가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산업 시대가 됐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지능을 갖게 된 현실 세계 아날로그 사물들이 가상의 세계에 연결해서 생산과 서비스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네, 강원도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각 분야에서 본격적인 준비와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교육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철저한 좀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저 생각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기반의 융복 기술의 요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산업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창출에 따른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요. 이를 대처하고 주도할 수 있는 유연성 있고 창의성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 양성과 배치를 위해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대학 교육도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협동 인재의 양성하고 그 배출을 위해서 상당한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학 교육 과정의 변화라든지 교육 과정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든지 학문 분야의 융복합화 그리고 교육 방법의 혁신적 변화 그리고 학사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네. 대학 교육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학들은 그런 대응방을 찾기 위해서 발빠르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도 대학의 경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도내 그 강원대 교육의 좀 전망과 현실과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도내 대학들은 이제 학령인구 급속한 감소 때문에 향후 신입생을 입학 정원에 맞게 충원하기가 지금 벅찬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기본 영역 평가를 하게 돼서 여기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학사 및 교육 체계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요소는 신입생하고 재학생의 충원율입니다. 이걸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충원율은 대학의 생사가 이제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또 학생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충원율이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학 재정에 상당히 문제를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대학 소멸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어지게 되니까. 이어지게 네.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도내 대학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더욱 신경 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하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돼서 교육 중에 있는데요. 이로 해서 이제 교육 처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수 대학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자체별로서는 기초교양 교육을 개편해가지고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컴퓨터 활용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 이런 강좌를 이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학문 공동체로 구성된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외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네. 그리고 그 4차 혁명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학과 내지 전공에서는 상당히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반면에 아닌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면인데요. 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뭐 대학이 앞장서서 이게 진행해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굶뜬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뭐 사회 쪽에서 봤을 때는 대학을 보고 이제 고비용 저율 조직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면도 많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또 뭐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대학 구성원들 특히 이제 우리 대다수 교수님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대학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변화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머지않아서는 뭐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형태의 중심으로 대학이 우뚝 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대학 교육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좀 급속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도내 학령 인구 또한 감소하며 도내 대학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도에서 육성한 인재들이 대부분 졸업을 해서 좀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필요한 인재를 도에 머물게 할 방안들은 좀 없을까요? 예, 그것만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재직하는 강원대에서 강원도 출신 신입생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도내 대학의 강원도 학생들이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내 대학의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급선무는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의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가 이제 학생 출근율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고려해야 되고요. 최근 제 강원 지역 대학생하고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급여하고 복지, 근무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쪽으로 네. 직장을 얻고자 하는 학생이 또는 청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강원도가 소외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조건이라 그러면은 직장의 소지에 상관없이 그 뭐 강원도도 좋다 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걸 이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었고요. 네네. 따라서 이제 그 성장 비전이 확실한 알찬 기업을 도내에 유치한다든지 또 기존 업체의 질적 성장을 이제 지원해서 만족도 높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우리 지역 인재들 유출을 최소화시키고 또 도외에 있는 인재들도 유입시키는 그런 어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편 또 우리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예전에는 이제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소수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공유 경제 네. 그리고 이제 온디맨드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온디맨드 경제의 활성화로 해서 이제 후발 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ICT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하고 사업 모델을 그 갖추면서 이제 기존의 거대 기업 초월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따라서 다가온 4차 혁명 시대에는 기업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업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오히려 기업이 들어서기 좋은 취직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훌륭한 기업들을 좀 유치한다든지 또는 청년 창업을 통해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면은 도내에 있는 학생들 또 뭐 인재들이 도외로 유출되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내 대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강원도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책 기반을 마련한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강원도에서 마련한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 누구도 4차 산업혁명은 이것입니다라고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우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강원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저장 및 분석, 가치 창출, 그리고 신서비스 창출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인 산업으로 스마트 라이프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푸드테크라든지 하는 부분을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라고 하는 4대 추진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네,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는 뭐 시멘트와 식료품,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 그리고 또 의료기기와 바이오 산업 등의 전략 사업, 그리고 뭐 이모빌리티 산업을 꼽고 있는데, 그렇다면 극심한 인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잘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고 강원도의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창업 환경이라든지 관련 기업을 갖다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의 기반 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이제 강원도에서 하려고 하는 스마트 라이프 산업, 그래서 뭐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푸드테크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러한 산업을 갖다가 잘 기존의 산업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대로 가치화하고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 강원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강원도가 추진하는 4차 산업 정책과 맞물려서 도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도내 대학들은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세우면서 의미 있는 대학을 하나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일본의 아이즈 대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대학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지역의 문제를 수업 강좌로 채택을 해서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고 있었어요. 결국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지역 전문가가 되고 지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면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본 공립대학 전체 중에서 창업률 1위를 갖다가 기록한 그런 어찌 보면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강원도의 대학도 대학 안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툴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결국 도에서 추진하는 좀 정책과 맞물려서 시대가 원하고 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좀 육성하고 그 인재가 육성된 인재가 도내에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필요한 인재를 좀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학들은 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동참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배출한 것이 뭐 대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은 점점 커지는 미래 사회에는 이제 불확실성하고 비동시성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이제 새로운 창의적 인재를 이제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지식의 구조로서 학문의 뭐 기본 개념과 원리를 확실하게 터득할 수 있도록 발견식, 탐구식 그런 교육방법을 새로운 이제 교육방법을 도입해가지고 학생을 이제 가르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가 초연결 사회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력적인 태도와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도 이제 대대적으로 요구되는데요. 네. 학문의 울타리가 지금 상당히 높아서 융합 교육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이제 울타리를 낮추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융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수들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새로운 교육 방법과 실질적인 융합 교육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정책 속에서 도내 대학 교육의 성장 가능성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강원도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보면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뭐 기존 전략 사업을 개편해서 첨단 복합 산업 분야 쪽으로 추진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일례로 이제 춘천 지역의 뭐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서 산업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발빠르게 이제 산업 형태 및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산업들을 뒷받침할 기업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건 아직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무의지와 계획만 있다고 다 성사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인력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도내 대학들과 관련된 사업 추진 기업 간에 대화천이 있다면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관련 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도 내놓고 그 인력 양성과 공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쪽에서는 인재를 이제 채용하기 쉬워지고 대학에서는 취업률 증가하고 관련 전공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찬스를 좀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원도 도내 대학들은 뭐 지역 밀착형 대학으로 상승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정책 속에서도 좀 인력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이제 전화 연결해서도 박사님께서도 여쭤봤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내 대학과 대학 교육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뭐 아직도 4차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이제 머무는 학사 시스템하고 그런 관행들 그걸 이제 사회 변화와 요구에 맞게끔 재편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네.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 사회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는 더욱 유연한 자세하고 생각들이 우리 대학 구성원들한테 요구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인데요. 그 ICT 전공 현실을 강원대를 비추어서 보면은 전체 공과대학 공과 계열의 교수의 대비해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ICT 전공 교수 확보되어 있는데요. 학생 숫자도 아마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율이. 네. 이런 이제 ICT 전공 교수들이 실제로 이제 미래 사회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공 분야의 교수로 생각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학생도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관련 전공 교수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의 숫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이제 가져야 된다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AI와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전공 교수를 초빙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의 열악한 급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가 되게 수요가 많고 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교수라든지 학생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좀 유연성 있고 실효성 있게 되는 교육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